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및 다른 소식들도 있는데요. 함께 모아가지고 가져가 본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은 약간의 하락,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38,0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36,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 주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재미난 소식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와 함께 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현물 금 ATM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현물 금 ATM 같은 경우는 11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호텔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 최초로 터키에 금 ATM 기기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로나 터키 법정화폐를 넣으면은 실물 금을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1년 사이에 5% 폭등한 미국 물가, 조기 테이퍼링이 힘을 받나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고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인 인디펜던트 스트래러지의 글로벌 전략가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에서 3% 정도는 암호화폐, 7%는 금에 할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엘살바도르 소식과 함께 약간의 반등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IMF, 엘살바도르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게 된다면 이미 했지만 앞으로 규제에 관련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IMF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되게 못마땅하겠죠. SDR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통화를 호령하는 것은 본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텃세를 부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와 만나가지고 비트코인 법정 통화 전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호출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에머스트 피어포인트 증권 중남미 팀장은 이야기하기를 당초 IMF는 엘살바도르에 10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었는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딱 받아들여 버리자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IMF와의 논의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저 10억 달러가 정말 말 그대로 지원 프로그램일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IMF가 공짜로 막 지원해주고 그런 곳은 아니죠. 돈 지원해주는 대가로 뭔가 좀 볼모로 잡든가 기타 여러가지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엘살바도르 측에서는 IMF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서 화폐에 관한 한 우리가 짱이다라고 생각했었던 IMF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집단이죠. 전세계 G10의 중앙은행들 및 은행감독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세계 개돼지 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개돼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고 위험 자산 등급으로 분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암호화폐 보유량의 1250%에 달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을 알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1250%에 달하는 자산이 없으면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은행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가가지고 한 3천만 원 현찰로 빼달라 그러면은 현찰이 없어가지고 못 내주는 은행들이 허다하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암호화폐 보유량의 1250%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압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미화하며 미국 시민들을 가재, 개, 붕어로 보고 있는 워렌 상원 의원, 이번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랜섬웨어 공격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 암호화폐 채굴은 나쁜 기후변화를 초래하며 에너지 소모를 심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CBDC는 암호화폐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공격하며 CBDC가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통할 법한 그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학자금 탕감을 외치고 있는 워렌 상원 의원. 이런 워렌 상원 의원의 말에 맞서가지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죠. 워렌 데이비슨이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까는 소리 하고 있네. 권력자들은 금융 시스템을 가치의 교환과 저장 수단이 아닌 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돈, 이 조작질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본들을 지켜야만 한다.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잘못된 부정직한 개소리를 듣지 마라.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재생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맞섰습니다. 둘 다 이름에 워렌이 들어가는데요. 착한 워렌, 나쁜 워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국 소식,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레이저 아이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도입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시아 루미스에 이어서 또 다른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최근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폭스뉴스 진행자인 션 해니티라는 사람 역시 레이저 아이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밤무대 조명이 생각나는 레이저 아이, 멋있네요.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주지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텍사스주. 텍사스주에서는 앞으로 은행들이 고객들에 대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텍사스에서는 맨하튼 솔라 파트너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텍사스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로 나가가지고 최근에 인디안 익스프레스라는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 역시 비트코인 금지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한 자산의 위험으로 분류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난 후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공식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엘살바도르 효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암호화폐를 가능한 빨리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청소년기를 맞아가지고 급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 연준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연준이 보유한 ETF 중에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정크본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에 관련된 소식들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센티멘트와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선물 숏 포지션 매도 청산 규모가 감소를 보임에 따라 추후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도 숏 포지션 청산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다고 하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 삼각수렴에서 하방으로 빠졌었다가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다시 한번 삼각수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삼각수렴의 하단 45,800불대를 지지하고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꽥꽥 오리 선생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면서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다. 여기는 녹색이 주요 구간인데,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34,000에서 $500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2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부터 하락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추세에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주기와 하락 및 축적 주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주기가 최고치에 달했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주기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는 추세가 변하곤 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을 마치고 이제는 하락 및 재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어제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번 상승은 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항 뚫는지 지지선 뚫리는지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짤이죠. 이번에는 사진상에서는 이 남자가 비트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라과이에 있는 가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죠. 부디 비트코인 덕분에 전 세계의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어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20여 곳과 함께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동을 가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또 비밀스럽게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되는데요. 저번에 간담회가 열렸을 때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을 향해서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독려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어찌 보면 이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금융위원회도 나름 자신들이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죠. 그런데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뜯고 싶으면은 암호화폐 사업을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의 연금 서비스 제공 업체죠. 포러스올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민들의 퇴직연금을 위한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는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러스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근데 연금 기금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기금들은 몇 개가 있었죠. 공직자 기금을 포함해가지고. 자, 아무튼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해서는 크립토닷컴이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회사인 레저의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에 관련된 소식, 이 캐나다 총리 동생이 도지코인 프로젝트인 밀리언 도지 디스코라는 것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게임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증강현실 어드벤처 게임이었었던 포켓몬 고와 1990년대 유명했었던 다마고치, 그리고 NFT를 합성시켜 놓은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이 개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이더리움의 창시자 부탈릭 같은 경우는, 부탈릭이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 도지코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무려 430만 달러나 땄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그는 처음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엄마한테 도지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고민까지 했었다라고 하네요. 착한 아들이네요. 그러다 도지코인이 나중에 775% 상승하자 절반을 팔아치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은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2천만 달러어치. 그리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애가 그래도 참 착합니다. 이 수익금을 아프리카 빈곤 가정을 돕는 기부 플랫폼에 기부를 했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여러가지 잡종견 코인들이 비탈릭에게 공짜로 전해졌을 때도 그 돈을 다 기부를 했죠. 비탈릭 어머니께서는 비탈릭이 대견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개발도 열심히 하고 남도 돕고, 특별히 저스틴선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스틴선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종종 쓰죠.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띄워주길 바라고 그러는데, 물론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이 비유가 좀 된다, 대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레딧 창업자가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가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 안에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순수 청년 비탈릭이 개발하고 있는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얻고 나중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온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메론맛 사탕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